네, 시멘트를 덧대고 이 아픈 모습으로 서 있던 이 미륵사지 서탑이 20년이라는 긴 시간의 이 수리를 끝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오늘 좀 배워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최완규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먼저 미륵사지 서탑 수리 마무리됐다는 뉴스리프트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보 제11호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보수 정비를 마치고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석탑은 조선시대인 16세기 벼락을 맞아 상당 부분 훼손됐고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붕괴된 부분을 콘크리트로 땜질하는 식으로 보수했습니다. 해체하는 데 10년, 다시 쌓는 데 4년, 콘크리트를 없애고 빠진 돌은 원래 돌과 가장 비슷한 돌을 골라 일일이 다듬어 채웠습니다. 최대한 원형을 지키기 위해 80% 이상 원래 돌을 사용해 국보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보수 과정에서 5건의 특허 등록을 마치는 등 국제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석조 문화재의 보수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지난 2009년 해체 과정에서 미륵사의 창건 시기와 배경 등을 담은 사리 장음구 등이 발견돼 백제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미륵사지 석탑에 이어 미륵사에 대해서도 2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8년까지 복원하기로 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98년에 시작돼서 올해 끝났으니까 딱 20년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국보급이긴 합니다만 이게 20년이나 걸렸다는 데 대해서 또 일반 분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많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걸 까딱 이유가 있었을까요? 좀 전에 이제 멘트에서도 얘기가 됐지만은요, 미륵사지 석탑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때문에 가장 그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러한 석재들을 다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견해들이 굉장히 우세했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륵사를 수리하기 위해서 탑을 이제 해체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시멘트로 덧붙여져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시멘트가 돌을 이렇게 부착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견고해요. 근데 그걸 일일이 손으로 전부 다 뗐습니다. 손으로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특히 이제 그 부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부재들이 이제는 그 강고함을 좀 잃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보존 처리를 통해서 강화 처리를 했죠. 예. 예,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는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부재들을 전부 3D 실측을 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 그래서 백제 시대의 그 탑이 이제 세워진 것도 굉장히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와 같이 이번에 덧붙여진 시멘트를 다시 드러내고 원래의 본 모습을 찾아주려고 노력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죠.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다 보니 예. 그런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것이죠. 예. 역시 뭐 일반 건물 빌딩을 쌓는 작업과는 물론 다를 테니까요. 네,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사실은 이제 수리 작업을 마쳤는데 그게 가지는 의미 또는 가치 또 거기에서 통해서 얻은 성과 이런 것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큰 것은 이렇죠.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자존심을 찾았다. 막 이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요. 특히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었고 또 그러한 미륵사 석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들이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한 것도 커다란 성과를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세계적으로 보여줬다. 왜냐하면 미륵사 석탑을 수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2015년도에 익산의 미륵사지 왕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등재 과정에서도 많은 세계적인 그러한 그 관계학자들이 익산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작업하는 것들도
그들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진 이러한 문화재 수리의 기술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도 큰 의의를 할 수 있겠죠. 다시 탑을 해체하고 다시 쌓아 올리는 그 과정을 저도 수리라고 지금 명명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수리인지 정비인지 보수인지 복원인지 정확히 우리가 한 일이 뭐라고 규정 지어야 좋을지 좀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가 보았던 부분들, 그러니까 1914년도에 콘크리트로 이제 보강을 해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콘크리트 수명도 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 탑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이러한 수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의 것으로 다시 되돌렸다는 의미가 있죠. 예. 그러니까 붕괴 위험에 처한 것을 붕괴 위험으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구해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리라는 표현이 아주 예.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걸 작업을 하면서 수리하면서 네. 이걸 6층으로 할 것이냐, 9층으로 할 것이냐 상당히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6층으로 하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게 이제 7층설, 9층설에 대한 학계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베니스 현장에 보면 추측 복원을 삼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규정이 있거든요.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이 동탑을 오래전에 저희가 이제 복원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낄 때 저게 정말 백제 탑이냐 하는 예. 이런 그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많이 품었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가 오랜 동안 보아왔던 미륵사지 서탑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낀 기억들이 남아져 있죠. 잔상들이.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존해 줄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내놓고 많은 검토를 한 끝에 그대로 원래의 6층대로 남아있던 대로 예.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예. 그 의견에 따랐던 것이죠. 예, 저 탑이 9층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아직은 부족한 모양이죠. 그건 뭐냐면은 이 탑이 원래 이렇게 가면서 점점 좁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체감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장 위에 가는 게 노반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돌이 이제 하나가 석부재가 있거든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예. 파손된 상태지만. 그러면 점차적으로 1층에서 2층을 얼마 비율대로 체감되는 게 나오죠. 그런 체감률을 보았을 때 이건 9층 탑이다라고 하는 예. 이러한 얘기들을 추정은 하거든요. 가능하나 그렇죠. 예,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6층까지만 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미륵사 석탑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세계 온 인류가 공유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그러한 규범 이런 것들도 충실히 따라야 될 우리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미륵사 서탑은 사실 이제 미륵사라는 큰 절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부분.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미륵사 서탑도 중요하지만 네. 미륵사라는 이 사찰에 굉장히 그 좀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미륵사가 말해주는 역사라는 건 어떤 겁니까? 미륵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람 배치 이건 뭐냐면 탑과 건물들을 어떻게 배치했느냐 하는 걸 가람 배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와 같이 절 세 개를 한 곳에 모아놓아 진 이러한 그 사찰들은 세계적으로 이게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를 삼원식가람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미륵사라고 하는 이러한 절의 이름은 사실은 삼국사기에는 없어요. 삼국사기에는 다만 왕흥사라는 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왕흥사라는 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왕흥사라는 절이 부여에 있는 걸로 알았어요. 미륵사 석탑을 저희가 이번에 수리하면서도 발굴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기단 그 기초 한 대에서 창건년대 기와가 나오는데 30년을 소급하면 600년대가 되고 거기에 나와져 있는 기와들이 이 간지명이 찍힌 게 있어요. 이런 걸 보면 600년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문헌에 나오는 그 중요한 사찰이 바로 미륵사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예. 그 얘기는 미륵사라고 하는 절이 가지는 의미를 재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미륵사가 창건한 600년대 그 이전에 보면 해왕 법왕대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1, 2년 사이에 왕들이 다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백제의 어떤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익산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미륵사 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백제의 중흥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륵사가 가진 의미가 있어요. 예. 아마 이제 여러 시청자들께서 이제 미륵사지를 가볼 기회가 많이 있으실 텐데 네. 거기에 가면 뭐 탑도 그렇고요. 미륵사지 그 터에 갔을 때 이건 좀 눈여겨 좀 봐주십사 하는 좀 아는 만큼 더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 포인트 한두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륵사 석탑이죠. 예. 이번에 지금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되겠죠. 내년 이제 그 사리복령기에 보면은 그 1월 달에 이제 이 봉안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날을 택해서 아마 하게 될 예, 건데요. 예, 예. 그 탑이 보면은 원래 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무덤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보면 이제 목조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내구성이 없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탑으로 번안을 하고 일본에서는 목조탑을 그대로 가지만 예. 한국에서는 석탑으로 번안시킵니다. 즉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만큼 내구성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륵사 석탑에는 목조탑으로 만든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구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미술사적으로 이 미륵사지 석탑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살필 수가 있고요. 또 앞에 보면 중앙에 이제 목탑이 있고 양옆에 석탑이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금당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어떻게 이 미륵사라고 하는 절이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앞에 보면 조그마한 또 그 연못도 지금 발굴조사돼서 복원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에 맑은 날 있죠. 예. 한번 그 못에 비치는 미륵산과 미륵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겠습니까? 예, 예. 특히나 그 이제 보면은 옆에 전시관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보면 그 미륵사의 건물에 금당에 아마 올려놓았던 커다란 침이 엄청나게 커다란 그 기와가 있지. 예. 용머리에 올렸던 예. 양쪽 끝에. 또 그 석가래 기와를 보면은 전부 이 노규를 입혀놨어요. 그리고 벽화가 있었고. 예.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연못에 비쳤을 때의 미륵사를 상상해 보시면 그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지금도 미륵산이 예. 그 연못 속에 들어가 있게 보입니다. 예. 아마 이렇게 보면은 현재는 복원돼 있고 정비돼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아마 터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백제를 상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다음에 가면 좀 더 새로운 눈으로 저도 볼 수 있게 될 것 같군요. 네. 앞으로 이 미륵사도 복원한다고 합니다. 그 예, 계획이 예.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때 기대도 있을 것이고 또 예. 과제도 좀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아마 이런 점들이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아마도 그 미륵사 복원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유네스코하고 많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제기구에서도 일정 부분에 이제 아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져 있는 유구들 이러한 것들이 복원 과정 속에서도 복원을 한다면 파괴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만 보고 예. 말해야 될 그런 유적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현대에 우리가 과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이러한 중요한 문화자산을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도 많이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또 하나 미륵사를 복원한다면은 그 미륵사가 있게 되어 있던 자연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의 모습들. 이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아마 염두에 두어서 예. 그 당시의 미륵사의 위상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주말이나 또 쉬는 날 한 번쯤 미륵사에 가서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미륵사를 관람하신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